시장에 대한 전략 짜볼 시간인데요. 와우 글로벌 변지원 파트너 모셨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FOMC 직전에 배웠고 네네. 지나가고 이제 뵙게 됐습니다. 사실 시장은 이제 하루 지나고 나서 간밤의 일을 확실히 받아들이는, 호재로 인식을 하는 그런 모양이고 뭐 중소형주도 함께 달려줬는데 우선 이 이후의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그 FOMC에서 네. 26bp이나 25bp나 그다음에 네. 연내 3회라는 어떤 시장 니즈는 충족을 시켜줬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시장 참여자들이 있었는데 경기 침체는 아니다. 그래서 보험적 성격이다. 네. 그리고 고용 데이터 악화에 따른 어떤 선제적인 대응이다라는 점을 좀 명확히 해주었었고요. 그렇죠. 반면에 또 점도표라든지 어떤 그 이후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시장의 좀 과도한 기대를 차단하는 대응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연내 2회 인하 같은 경우에도 사실 1회와 2회 인하 10대 9를 좀 첨예하게 대립되는 모습들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기 금리를 안정시키는 거는 또 연준의 책무가 아니다. 이러한 발언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좀 과도하게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차단해 주었다고 좀 평가를 하고 있고 네. 전체적으로 생각보다는 매파적이었지만 그래도 어떤 정석에 가까운 FOMC였다. 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고 그에 따라서 지금 시장에서는 자산군별로 좀 상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우려했던 뭐 고용시장이라든지 아니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좀 지울 수 있었고 그렇죠. 또 금리 인하에 대한 사이클이 본격화되면서 중소형들 위주로 좀 반응을 하고 있다. 그리고 반면에 채권 시장이라든지 외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점도표상 예상했던 것과 달리 연내 1회도 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이런 여지를 남겨줬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준 이사진 내에서도 좀 의견이 분분했다는 점. 그다음에 뭐 장기 금리 관련해서도 이런 발언들이 나오면서 좀 이 장기 금리 같은 경우는 상승 압력을 좀 받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자산군별로 지금 FOMC를 각각이 좀 해석하고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FOMC에 대한 코멘트도 함께 해주셨는데 그런 만큼 저희가 이제 정말 하반기에 포트폴리오를 좀 어떻게 다시 한번 해야 할지 특히나 어제 저희 방송 채팅에서도 이제 FOMC 지나갔으니까 뭐 사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질문들을 실제로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저희 이 투자 성향에 따라서 좀 전략 좀 부탁드립니다. 네, 결국에는 좀 이제 큰 산을 넘었기 때문에 다음 이벤트 전까지는 다시 한번 좀 섹터와 종목을 집중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네. 그렇다고 본다면 계속해서 AI 관련 종목들에 대한 팔로우업을 이제 필요할 것 같고요. 뭐 잠시 뒤에 뭐 말씀드리겠지만 인텔과 엔비디아 협업 소식 또 어제 시장을 뜨겁게 달궜는데 AI 반도체 부분과 함께 특히 이제 AI 소프트웨어 종목들, 네. 뭐 팔란티어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그다음에 AI 전력 관련주들, 그다음에 이런 이 섹터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 기술주들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다시 좀 짜야 될 때가 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기존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비중을 더 확대하기보다는 계속해서 그냥 바이앤홀드 전략 그대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연말 전에 조정이 나오면 그때 이제 비중을 조금 확대하시는 그런 전략을 좀 추천드리고 싶고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섹터들 위주로 좀 정액 분할 방식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다. 포트폴리오를 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찌 보면은 결국 이번 FOMC 이전에도 말씀해 주셨던 전략에서 크게 변화되는 부분은 없이 네네. 저희가 이제 신규 진입은 분할 매수하는 것 그리고 연말 전에 한 번은 건강한 조정이 또 나올 수 있다라는 이 진단은 계속해서 이어가는 시각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AI 관련해서도 이 반도체주가 사실 또 인텔이 엔비디아의 투자에 힘입어서 20%나 넘게 급등을 하는 그런 흐름까지 보여줬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눈에 띄는 종목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요 이슈부터 네. 조금 짚고 넘어가 보면 엔비디아가 이제 인텔에 50억 달러, 7조 정도죠. 투자를 함께 이 발표를 하면서 이제 PC와 데이터 센터 칩을 공동 개발할 거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협업의 핵심 자체는 양사의 어떤 기술력을 결합한 차세대 칩 개발에 있는데 먼저 데이터 센터용 센터 같은 부분은 인텔의 X86 CPU, 요거는 이제 엔비디아의 NV링크 생태계에 통합해서 좀 맞춤형 CPU를 새로 공동 개발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고 PC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부분 좀 개인적으로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제가 노트북 이런 걸 좋아해서 네. 엔비디아의 이제 고성능 RTX GPU죠. RTX GPU와 함께 인텔의 PC를 융합해서 새로운 형태의 칩을 탑재한 노트북을 선보일 거다. 그래서 저는 나오면 살 건데 지금 보신 중에 가장 밝은 표정이세요. 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최근에 데이터 센터를 넘어서서 일반 개인 소비자들 시장까지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서 좀 좋게 평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계에 네.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AMD라든지 브로드컴 혹은 ARM 같은 경우는 기존 경쟁 업체들이기 때문에 주가가 좀 약세를 보였던 반면에 AMAT나 램리서치 이런 반도체 장비 관련 업체들 아니면 뭐 시게이트, 시놉시스 같은 서버 관련 기업들은 반대로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AMAT 같은 경우는 메모리, 그러니까 D램, 그다음에 낸드, 파운드리용 장비를 공급하는 대표적인 장비 반도체주인데 그렇죠.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매출 성장하고 마진이 동시에 이제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제 특히 서비스 사업 쪽 매출이 지속적으로 좀 성장 중이에요. 그리고 현재 주가 수준이 약 17에서 18배 정도 상대적으로 좀 약간은 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네. 향후 마진이라든지 어떤 이런 서비스 매출 쪽 성장성을 고려하면 지금 밸류 부담이 타 종목 대비는 커 보이지 않아서 요 AMAT 관심 어플라이드 종목에 머티리얼즈죠? 네.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네. 모니터링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티커 AMAT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해주셨고 경쟁사들은 비교적 밀리는 흐름을 보여줬지만 그래도 저희가 서버 그리고 반도체 장비와 관련해서도 주목해 볼 수 있는 부분 램 리서치와 시게이트 등도 함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반도체에도 훈풍이 불었고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영국 방문하고 나서 기자회견도 진행을 했고 영국의 정말 대규모의 투자 계획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빅테크들도 여기에 화답을 하고 있고 에너지 인프라 관련된 내용까지도 있었어요. 여기에서 좀 파트너님이 주목하셨던 포인트 있을까요? 이번 16일부터 18일까지였죠. 방문을 통해서 네. 뭐 말씀하셨다시피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뭐 핵에너지, 뭐 첨단 기술 부분에서 협력을 강화하겠다. 그다음에 뭐 투자 유치에 대한 부분이 논의된 걸로 아는데 세부 내용을 좀 보면 블랙스톤 같은 경우는 향후 10년간 영국에 1,000억 파운드 규모의 데이터 센터, 디지털 인프라 투자를 확정을 했고요. 프롤로지스가 39억 달러 파운드, 39억 파운드. 그다음에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15억 파운드 투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보잉 같은 경우도 뭐 버밍엄 737 항공기 2대 개조하면서 뭐 150개의 고도 일자를 창출하겠다 해서 네. 그렇게 와. 영국 쪽으로는 얘기가 됐었고 미국은 뭐 공개 확정된 항목만 합산하면 GSK로부터 300억 달러, 뭐 BP로부터는 5년간 250억 달러 해서 총 전체적으로 3,500억 파운드 역대 최대 규모 좀 투자 패키지를 유치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언론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 당연히 이제 관련된 기업들에는 호재로 다가갈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거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영국 방문은 사실은 이런 투자 유치라든지 양국의 협력 강화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러우 전쟁 그다음에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분쟁 네. 이런 중동 정세 그다음에 러시아 중국 이런 견제를 위해서 어떤 유럽 내 동맹 국가의 협력 강화 이러한 것들을 좀 국제사회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 이제 좀 가장 크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영국의 입장에서도 최근에 재정 부채, 저성장 이런 것 때문에 장기 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거에서 따른 자국 내 여론 비판 문제라든지 정치적 리스크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면서 이미지 회복을 꾀하는 것이 어떤 좀 이면의 목적들이 아니었나 양국이 그렇다고 본다면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투자 패키지에 참여한 종목들한테는 사실 단기적인 어떤 주가의 호재로 작용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이상은 사실은 기대하기는 힘들다. 단기적 이벤트에 그칠 가능성이 좀 높다. 네.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지금 해당 기업들과 관련된 이슈에는 조금은 단기적일 수 있다라는 조심스러운 관점 제시를 해주셨고 외교적인 그런 포지션이 좀 더 강했을 수 있다라는 분석도 해주셨어요. 자, 한편 이제 FOMC를 지나고 나서 저희는 금리 인하 사이클에 진짜 본격적으로 접어들었는데 그러면 저희가 또 좀 이 시장에서 어쨌든
지금 뭐 4대 지수가 함께 최고치를 돌파한 게 거의 2011년 이후에 처음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시장에 대한 관점 저희가 ETF로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네네.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금리 하락 사이클이 시작이 되면 어떤 미래 현금 흐름의 할인율을 낮추기 때문에 먼저 제일 먼저 거론되는 섹터가 이제 고밸류, 고성장, 네. 이제 뭐 빅테크 기업들이 해당되겠죠. 이러한 종목들이 먼저 거론이 될 것이고, 이제 두 번째는 지금 미국 증시를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끌고 온 게 사실은 소비가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끌고 온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투자 네. 기업과 이제 민간 투자가 이제 끌고 온 형태인데 그런 부분들은 이번 2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우리가 좀 볼 수 있었습니다. 대규모 뭐 인프라 투자 확대라든지 맞아요. 이런 데 많이 우리가 네. 목격을 했는데,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이 이유 자체는 기인한 것 자체는 고용시장 악화였어요. 사실 소비 쪽 우려로 인해서 했지만 그것이 다시 한번 투자 이런 어떤 여건을 개선시키기 때문에 또 한 번 그래서 지금 증시가 사실은 이 FOMC가 다소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이렇게 활발하게 타오르는 게 그런 지점이 아니었나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투자 활성화 기대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기술주들, 성장주들 이러한 것들이 가져가야 된다. 우리는 다음 포트폴리오도 네. 그렇게 보여주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던 뭐 리츠 관련 종목들도 어떤 금리 인하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들이고, 맞아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그 중소형주 관련 ETF를 좀 들고 나왔는데 중소형주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차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기에는 자금 조달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다. 그래서 올해 잭슨홀 미팅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유입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보면 사실 러셀 2000 같은 중소형주들이 S&P나 대형주들 대비 좀 아웃퍼폼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중소형주 ETF, 티커는 IWM이 되겠고, iShares 러셀 2000 ETF입니다. 그래서 블랙락에서 운영하고 있고 600억 달러 정도 되는 AUM, 굉장히 큰 규모죠. 그래서 금융, 헬스케어, 기술주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현재 이제 240달러 선에서 주가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뭐 230달러 선 언더에 들어오면은 한번 진입해볼 만하다. 노릴만 하다. 네, 그래서 요거를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 지금 IWM 저희가 진입 전략도 함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어쨌든 간밤에 러셀 지수도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IWM도 같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거든요. 그런 만큼 지금 현재가보다는 230달러 언더로 내려오면은 접근해 볼 수 있다. 중소형주 주목해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어요. 파트너님, 그러면 여기에 조금 더 덧붙여서 앞서 빅테크, 리츠 이렇게 중소형주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빅테크와 중소형주를 비교해서 막 보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뭐 그래도 빅테크다, 아니다, 진짜 이제 중소형주의 봄날이 올 것이다. 굳이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그래도 어느 쪽일까요? 이게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는 게 빅테크와 중소형주가 둘 다 강세를 보이는데 이 소위 이제 빅테크를 팔고 중소형주를 오는 형태는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다. 둘 다 같이 올라가는 그쵸, 거기 네. 때문에 비중 자체는 저는 뭐 한 7대3, 뭐 6대4 정도로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빅테크가 7, 6. 네네. 네, 그렇죠. 빅테크가 더 많아야겠죠. 그쵸, 그다음 네. 중소형주를 그보다 조금 아래 6대4나 7대3 정도로 해서 같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어떤 주가 흐름만 봐도 빅테크가 조금 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 중소형주가 좀 받쳐주는 모습, 그다음에 중소형주가 좀 하면 이게 계속해서 순환매 장세처럼 이렇게 가거든요. 어느 한쪽을 팔고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쵸. 포트폴리오 비중 그 정도로 같이 들고 가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빅테크와 중소형주가 서로 완전히 희비가 교차하기보다는 서로 좀 네네네. 뒷받침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이렇게 분산을 해두면 투자자로서 좀 멘탈 관리에도 확실히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동성 자체가 이제 그쵸. 계속해서 금리가 인하되면 들어올 거기 때문에 뭐 한쪽을 꼭 선택해서 가기보다는 둘 다 같이 가져가시는 전략으로 네. 비중 조절만 해가시면서 가는 게
조금 현명하지 않을까. 네. 자, 빅테크와 중소형주 양자택일의 문제라기보다는 저희는 비중 조절로 함께 좀 가져가 보겠습니다. IWM 이야기해 주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장 전반에 대한 진단 좀 여쭤볼게요. 어쨌든 사상 최고치 경신 랠리를 이어오고 있는데,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FOMC가 막 기대 이상까지는 아니었지만 시장이 어쨌든 좋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데 오늘 밤에는 일단 내마녀의 날이 또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잠깐 좀 이를 계기로 조정이 나올지 이런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내 마녀의 날은 이제 분기마다 한 번씩 오죠. 네. 36910이 오는데 주식 옵션, 주가지수 옵션, 그다음에 주식 선물, 그다음에 주가지수 선물 이렇게 만기가 겹치는 날인데 일반적으로 이 내 마녀의 날은 이 소위 이 마켓 메이커들이 기존 포지션을 청산하거나 롤오버하면서 거래량이 평균 대비 한 두세 배 정도 증가하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내 마녀의 날이라고 해서 한국 시장처럼 이 옵션 만기나 큰 변동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자주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건 왜 그러냐면 미국은 한국하고 이 결제 가격 산정 방식이 조금 달라요. 네, 그래서 네. 선물과 옵션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이 개별 주식 옵션 같은 경우에는 만기일 종가로 결정이 되니까 우리나라랑 똑같은데 사실은 이 개별 주식 옵션 말고 지수 옵션 결제 같은 경우에는 이 만기일 종가 기준이 아니라 만기일 오전에 결정이 돼버립니다. 특별 가격 결제 가격이라고 해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오늘이 뭐 내 마녀의 날이라고 해서 뭐 변동성이 좀 크게 오르거나 아니면 좀 그러니까 1시간 전이면 사실 장마감 1시간 전까지만 하시고 그 이후에는 안 하시면 되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1시간 남겨놓고서는 좀 변동성이 크게 보이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 우리나라랑 다르다, 산정 방식이. 네. 그거를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주요 경제 지표 자체가 오늘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쵸. 그래서 전일 상승 분위기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주봉이 또 마감하는 날이기 때문에 다음 주 초까지도 어떤 이런 상승세는 유지될 것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승세는 유지될 것이다. 우려에 대한 부분은 좀 덜어주셨습니다. 자, 앞서 이 빅테크와 중소형주 비중에 대해서 채팅창에 커피와 설탕 비율로 가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도 계시네요. 저희 변지한 파트너랑 계속해서 좀 시장 공부하고 싶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환경 와우 글로벌에 제가 이제 무료 VOD 경제 지표 관련한 것들, 뭐 추세 지표 관련한 것들 올려놨으니까 네. 환경 와우 글로벌에 방문하셔서 꼭 무료 VOD 한번 시청해 보시면 해외 투자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해당 내용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미증시 대응 전략의 와우 글로벌 변지원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